많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강도 시작되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뭐 기출문제는 꼭 알아두셔야죠. 그러니까 그 수업으로 들으시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든, 아무튼 그 기출문제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에 나왔고 그게 또 시험에 나올 거니까요.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도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1차부터군요. 자, 이제 다음에요. 이제 오늘 수업이 그러니까 책으로 193쪽, 그러니까 내용으로 194쪽이죠. 193쪽, 그러니까 2편, 그러니까 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93쪽은 그냥 속표지고요. 194쪽에 일장 총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 시작하기 전에 뭐 여기 내용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시죠. 194쪽이요. 일장 총론. 내용 1번 재정 목적. 이번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끝. 뭐 됐고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내용 2번 용어 정의. 양구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표시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구시된 구역, 표시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고요. 양구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표시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단지와 시가지, 법의 정의는 더 없지만 단지 빤듯한 땅이요. 시가지, 건물까지 얘기하는 거고, 뭐 첫째 줄에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긴 이름이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뭐 법 원래 이름은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개발법. 그러니까 사업이요. 그러니까 도시, 그러니까 개발 사업. 그러니까 줄여서 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시 개발 구역. 그러니까 줄여서 개발구역. 아무튼 뭐 개발 사업을 할 것이다. 개발 사업 단지 시가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법이 없이 뭐 다른 법 다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만 이 법이 이제 유독 불편하기로는 가장 초점이죠. 그러니까 책 순서로 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책 뭐 그 194쪽 아래나 어디 위에다가 다음 6줄을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식.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20쪽에 있는 시행 방식을 봐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자.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 이 같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199쪽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 절차는 그러니까 책에 한 군데에 써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따로 종합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개발 계획 내용에 대해서 197. 그다음에요. 개발 계획 절차에 대해서 20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을 따로 보셔야 이제 뭐 개발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뭐 그 내용을 보러 가시죠. 먼저요. 그러니까 책 220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20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4절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식.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C에다가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기획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선 긋고요. 판에다가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 그러니까 또는 앞에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수용, 첫째 줄에 환지, 둘째 줄에 혼용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자가 지 맘대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고, 다음 쪽 네모 2번 역시 뭐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식, 뭐 네모 2번 사업 시행 방식 위에다가요. 지정권자 쓰시고요.
권자 뭐 그런 표현들을 뭐 좋아합니다. 뭐 얘네들은요. 권자 뭐 권자가 뭔 얘기냐고요. 그 위에다가요 시도 대 쓰시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있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들이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행자는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법을 엉망진창으로 써놨고요. 아래 문장 보면 시행자는 셋째 줄이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거짓말이라고요. 시행 방식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정하는 겁니다. 시행자는 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 지정권자입니다. 먼저요. 수용 사용 방식, 수용 표시요. 수용 방식,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표시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하고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표시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세대 정비 표시요. 공공세대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변경 그가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표시요. 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과의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혼용 표시요. 혼용 방식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 환지 수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혼용 간단하니까 아래부터 먼저 보고 오죠. 뭐 두 가지 섞어서 한다는 게 혼용인데요. 네모 3번 혼용 방식인 경우 이렇게 써 있으면요. 보시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표시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구역을 법 규정 바로 넘어와서요. 한 줄 내려와서요. 에 따른 사업 시행지구로 각각 분할 표시요. 분할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화살표요. 사업 시행지구의 분할 시행. 동그라미 1번 분할 표시요. 분할 혼용 방식. 땡땡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 표시요. 분할이겠죠. 분합은 아니고요. 분할 시행하는 방식. 동그라미 2번 미분할 표시요. 미분할 혼용 방식 땡땡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표시요.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시행 방식. 이와 같은 혼용 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밑에서 셋째 줄 가운데요.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 표시요.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표시요. 비용을 명확히 구분 표시요.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네모 3번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줄이요. 분할했으면 뭐도 분할하라고요. 돈도 분할하라고요. 분할했으면 돈도 분할하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 뭐 더 추가 설명 드릴 정도의 뭐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자, 다 이제 위로 올라가시죠. 네모 2번요. 사업 시행 방식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요. 수용. 수용은 8글자의 뒷 4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세종신도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익사업들 다 수용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세상 부지가 있습니다. 다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다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땅만요. 돈 되는 거 싹 다. 땅 주인으로 보면 건물값도 받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나무값도 받고 나와야죠. 돈 되는 거 싹 다 돈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돈 되는 거 싹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는 거 싹 사서요. 백지상태 소유권 딱 한 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둘 선 그어서 크게 조각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땅, 백화점 땅 등등등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큰 덩어리 땅이 나오게 된다고요. 큰 덩어리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저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얘기한 거죠. 대규모 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수용이죠.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면, 그러니까 환지는 이제 이런 이제 수용으로 간 게 우리나라에서는 일기 신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1986년, 그러니까 88년, 그러니까 그 8688, 200만 호 건설,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분당, 일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쭉 신도시 사업을 해온 거고요. 세종 포함해서요. 이제 뭐 신도시 건설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지요. 그러니까 뭐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쭉 뭐 독일 뭐 일본 놈들이 뛰어나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독일 제도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이 있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쓰기가 우선하잖아요. 반듯한 땅으로 바꿔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소유자에게 반듯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경지정리 사업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경지정리, 농경지 반듯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제 때 또 아니면 뭐가 해방 언저리까지만 해도 수리조합 얘기가 뭐 거의 빠지지 않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는 다 농촌에서는 수리조합. 이건 논밭이었고 이제 토지 구획, 땅의 삐뚤삐뚤한 모양을 반듯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사업을 한 거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한 거를 이걸 네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해서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옛날 땅에 비해서 공적인 땅이 좀 더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뭐 도서관, 구청 등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옛날 땅 주인이 땅을 좀 적게 받게 되겠죠. 여기에 개인 땅,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이 있었으면 이런 이제 공적인 땅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60 더 많아질 거고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땅이 4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래서 A가 1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반토막 나요. 찬성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찬성하는 거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00원. 경지 정리 사업은 그건 뭐예요? 땅이 크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냥 논밭이 논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가지 건설 논두렁 밭두렁에서 아파트 지을 땅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은 되겠죠.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환지 사업이죠. 다들 찬성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100명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쪽 하얀 쪽에서만 토지를 100개를 내줘야죠. 그러니까 큰 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땅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 조그만 땅,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그것도 또 역시 그러니까 건축법 보시면 숫자 일정 면적 이상은 나와야 된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반듯한 땅으로 바꾸어 앉는 거죠. 그런 게 환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쏘는 거는 뭐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221쪽이죠. 그러니까 가번, 그러니까 대지로서의 요용증진 7번 보시죠. 삐뚤삐뚤한 땅이 나와요? 반듯한 땅이 나와요? 반듯한 땅이 낫죠. 그걸 뭐라고 했고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논두렁 밭두렁이 나와요? 신장로가 나와요? 신장로가 나은 거죠. 뭐라고 하고요? 공공시설의 정비. 그 다음에 수용은 다 돈 주고 사들여야죠. 돈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사들이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 뭐로 간다고요? 환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환지로 간다. 땅값이 아무리 비싸다 한들 여기는 땅을 사는 게 아니죠. 6개월 불도저 포크레인 빌려서 둘둘둘둘둘 선 그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건 뭐고요? 환지 언제 환지로 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한다는 거죠. 지가가 높은 경우 반듯한 땅이 낫다, 신장로가 낫다, 지대공 때 환지를 하는 겁니다.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오르는 거죠. 뭐 사드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고요. 뭐 사드는 우리나라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냥 심심하니까 갖다 놓는 겁니다. 돈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수용은 뭐고요? 강제 매수.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게 수용인 거, 혼용이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지금 내용 다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환지. 그러니까 삐뚤한 땅 대신에 반듯한 새 땅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언제 하는 거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요. 백지 상태 하나 만들어서 다 뺏어서 백지 상태 하나 만들고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겁니다. 크게 조각내서 판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 때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한다. 뭐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고요. 집단적 조성과 공급.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혼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환지, 수용, 혼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많은 이제 더 추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환지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얼마가 되는 거고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요, 후진국이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땅을 그러니까 그걸 뭐 1억 주고 사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후진국은 300만 원짜리 땅 얼마 주고 사온다고요? 1억 주고 사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지만 선진국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사는 거죠. 시세가 300만 원. 근데 개발 이익을 다 배제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돼요? 안 되겠죠. 300만 원보다 적게 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가 뭐 1,000만 원짜리 땅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땅,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감정평가 하니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신도시가 들어선 다음에 하는 얘기를 배제하고 평가를 하니까 한 7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뺏어 오는 거죠. 하늘과 환지와 수용, 하늘과 땅 차이죠. 환지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얼마 받고 쫓겨나는 거고요.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뒤로 누려 계속 그 모든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걸로 끝난 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혼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모 2번 다 보셨고요. 네모 3번 혼용. 한 구역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땅이 뭐 어떤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근데 거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뭐 땅 주인이 뭐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5, 6, 그러니까 7, 8, 9, 10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혼용 방식에서요. 그러니까 선을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분할 혼용 방식 분할을 해서 위는 수용구역, 아래는 환지구역이라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싹 뭐하고요? 그러니까 돈 줘서 싹 뺐고요. 돈 줘서 내보내고요. 아래 있는 사람은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수용과 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시가지를 만들 겁니다. 뭐 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새 시가지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7, 8, 9, 10 사람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1, 2, 3, 4, 5, 6은 다 돈 줘서 그러니까 쫓아냈으니까 여기다 이제 상가 분양, 뭐 아파트 분양들을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뭐고요? 구역, 분할, 혼용 방식. 그다음에 이제 미분할이면은 뭐예요? 선을 긋는다고요? 안 긋는다고요? 안 긋는다고요. 선을 긋지 않고 새로 뭐 시가지를 만들 텐데 뭐 비슷한 모양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개별마다 찍는 거죠. 누구는 수용, 누구는 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수용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하죠. 수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 4, 뭐 6, 8, 뭐 꼭 뭐 짝수로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4명한테는 환지로 하겠다고요. 그래서 2, 4, 6, 8의 경우에는 새 땅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싹 돈 줘서 내쫓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다시요. 여기서 이제 그림 지웠습니다만 수용 때는 이렇게 되고요. 땅 주인으로 보면 환지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 되는 환지가 나아요. 그러니까 700만 원 줬고 밖에 쫓겨나는 수용이 나아요. 환지가 낫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행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시행자가 분할로 할지 미분할로 할지 시행자가 정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시행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수용, 누구를 환지 할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왜 2, 4, 6, 8은 왜 환지를 해줬을까요? 고등학교 동창이요. 이유는 간명합니다. 이유는 간명하죠.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환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막걸 먹다 싸웠지. 너 그 마지막 파전 남은 거 내가 딱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네가 먹었잖아 마지막에. 넌 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고등학교 동창은 떼돈을 버는 거고요. 뭐 아니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게 그게 뭐고요? 미분할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딸내미가 그다음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제 서로 상견례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요. 어디다 땅을 투자해 놓으셨대요. 아이고 그러시고요. 와, 잘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쪽 자리에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아이고 사돈어른 왜 조금 아래다 사시지?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미분할로 가는 거죠. 고등학교 동창에다가 사돈에 팔촌에다가 지 친척들은 다 뭐하고요? 환지를 하는 거고요. 막걸 먹다 싸운 애들은 싹 뭐로 가고요? 수용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행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고요? 미분할 방식이죠. 어떤 얼척없는 시행자가 분할로 하겠어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다 미분할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환지와 수용에 대해서 보셨고, 그러니까 지대공 때 환지로 한다. 라는 걸 보셨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그러니까 208쪽에 있는 시행자 내용을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208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1절 시행자, 그러니까 내무 1번 시행자의 지정, 양구 1번 원칙적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 표시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준 문장 싹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아시는 거고, 좀 이따 쓰도록 하고요. 공법의 행위주체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법에서는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 그러니까 2, 3, 4 공기업, 그러니까 5번부터 11번인가요? 12번인가요? 예, 중간에 번호를 좀 바꾸세요. 12번까지 민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우선 다 표시하시고 설명 보도록 하죠. 다시 설명하죠. 그러니까 208쪽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당연히 사업할 수 있죠. 공익사업이니까요. 지방 표시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공공기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국세가 들었으니까 다 회사 이름에 한국이 붙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 표시요. 정부 출연기관 정부에서 돈을 냈습니다. 역시 국세 쓰시고요. 국세가 들어간 회사인 거죠. 동그라미 4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표시요. 지방공사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인 거죠.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표시요. 토지소유자 땅 주인 1명, 땅 주인 여러 명 모여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바로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6번 다시요. 동그라미 6번 시작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표시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바로 넘어가세요.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중에 보셔야 이해가 편하겠습니다만 있으니까 쓰면요. 따라서 동그라미 6번 첫째 줄 앞에다가 구역 지정 후 설립 쓰시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죠. 어디에 토지 소유자가요? 동그라미 6번요. 지구의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어디의 토지 소유자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정해져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져야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에 설립하게 된다고요. 구역 지정 후에 설립하게 되고 나머지는 쓸 거 없으니까 왼쪽 말기 편하게 쓰세요. 동그라미 7번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그라미 6번 왼쪽에다가 편히 쓰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면 반대한 사람도 다 강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강제 환지, 강제 가입입니다. 동그라미 6번요. 계속 동그라미 7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왼쪽 날개다 넓게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가입되고 강제 가입됐으니까 모든 토지가 다 어디에 들어오게 돼요? 조합에 들어오게 되죠. 모든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고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으니까 살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걸 뺏어요? 내가 남의 걸 뺏어요? 남의 걸 뺏는 거죠. 남의 걸 뺏는 겁니다. 근데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어요.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다 조합에 있어요. 살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살 필요가 없죠. 협의 매수, 강제 매수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수용할 게 없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환지밖에 없다고요. 전부 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요거 하나가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죠. 요건 안 써져 있지만 요건 이제 요거를 아시게 되고 아시면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또 여기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만들어지고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나 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구역이 정해져야 조합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 다 강제 가입되는 겁니다. 싹 들어오셨다고요. 싹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그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돈 주고 살 게 없는 거죠. 수용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조합은 언제만 만드는 거고요. 전부 환지 방식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두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이전 법인 표시하시고요. 이전 법인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두째 줄 끝에요. 이전 법인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들 공장 내려가면 그 자리다가 개발 사업하게 해줄게. 그래서 구로 돼지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자리다 개발 사업하게 해줄게.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파트 보면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지금 얘기 드리는 아파트는요. 무슨 단지에 수영장 아이고 추접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단지의 수영장이 아니라 각 동마다 수영장이요. 어디요? 단국대학교요. 그러니까 서울 그 남산짜리 있는 단국대학교 아파트예요. 단국대학교 남산에 있다가 어디로 갔죠? 천안하고 뭐 용인으로 갔나요? 아무튼 어딘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그 자리에다 개발 사업 하게 해줄게. 서울 시가지가 쫙 보이잖아요. 한강 보는 거 한강도 저쪽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평당 얼마요? 뭐 평당 뭐 10억이 넘나요? 12억인가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채가 뭐 100몇 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아파트가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자리에다 사업하게 해줄게. 그게 이전 법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표시요. 등록한 자 표시 끝. 그러니까 주택법에 등록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 건설산업기본법 그냥 건설산업 표시하시죠.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냥 건설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요 주변에 지금 건설회사들 많이 와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0번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그렇죠. 부동산 개발업자 업자인데 그러니까 뭐요 공익사업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표시요. 법 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요. 그러니까 돈 모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억씩 5명 거 모았습니다. 10억 있죠. 10억 갖고 땅 사서 그러니까 12억 돼서 팔고 그 경비 빼고 남은 거 조합원들이 그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면 되겠지만 그냥 땅 팔아서 하는 것보다 개발해서 팔면 더 큰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투자회사 뭐 하게 해줬다고요? 개발하게 해준 겁니다. 동그라미 12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대통령을 하는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뭐 동그라미 12번 앞에다 조그맣게 해요. 공동 출자 법인 쓰시고요. 공동 출자 법인 서로 같이 돈 모아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다시 앞장 오시죠. 208쪽이요. 동그라미 6번 빼고는 나머지 그러니까 뭐 쳐다도 보지도 마시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는데 지방을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208쪽 위나 209쪽 어느 위에다가 다음 5줄이 됩니다. 결국은요. 6줄을 쓰시죠.
공법의 행위 주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국가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도 아래 뭐 천안시, 홍성군, 시, 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다음에 그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쓰신 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알아두시는 게 낫고요. 요것에 맞춰서 쓰면 국가, 지방이 여기까지죠. 그다음에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다는 걸로 다 됐죠. 뭐 다 됐고요. 지금 여기는 이걸로 다 끝이에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다. 1번 국가, 1번 지방자치단체 했잖아요. 공기업에 국세 들어간 2번과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들어간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12번까지 민간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국세, 3번 끝에다가 국세 썼고 4번 끝에다가 지방세 썼으니까 됐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이제 뒷것과 관련해서 먼저 정리하고 가면,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어디를 싹 밀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지정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5가지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쌍 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에게 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청만 할 수 있죠.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국가, 지방,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민원,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걸 넣는다고요. 민원을 넣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정과 요청과 제안으로 가게 될 거고, 뭐 지정과 요청과 제안, 뭐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메모해 주셨으면 됐고, 그다음 이제 큰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덩어리 199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199쪽에 3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러니까 네모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 저 아래 밑에서 셋째 줄 양괄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표시요. 지정 요청.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넷째 줄 양괄호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표시요. 지정 제한. 그래서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199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1번 양괄호 1번 지정. 그러니까 방구 1번 원칙. 지금 여기 예전에 논밭 과수원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싹 밀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다. 이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시댁, 이 원칙이죠. 방구 1번 원칙.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표시요. 지정할 수 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괄호에 있는 이하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괄호에 있는 이하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 뭐 첫째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에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국가는 뭐 하고요? 외교와 국방 책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한민국 땅바닥 뒤집는 건 시댁에게 와 있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는 저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가 있겠죠. 방금 2번 예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 표시요.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표시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같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할 것인데 대장이 2명이면 안 되죠. 공동 지정은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방금 3번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가가 나선다는 거죠. 방금 3번 국토부 장관 앞에다가 국가 쓰시고요. 국가가 지정한다. 박스에 5가지가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시댁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가 지정할 수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만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요. 나머지 1, 2, 4, 5는 뭐 누구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가가 지정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죠.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 표시요. 중앙 행정기관장이 요청합니다.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뭐 쓰시고요? 장관 쓰시고요.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장관을 얘기하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겠죠. 그거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회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표시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오른쪽 날개에다가 국세 쓰시고요. 공공기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 국세가 찌끔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들어간 회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공기업,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공기업, 그러니까 철꼭대기요. 관청의 가장 말단 누구한테요? 시, 군, 구에게 제한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기업 세 가지 중에서 국세 들어간 회사 덩어리 30만 이상이면 직접 세종 날라와서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세가 들어간 회사니까요. 동그라미 4번 천재지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 표시요. 긴급 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야 되고 동그라미 5번 둘 이상에 걸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표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표시요.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댁 토닥거리고 다투고 있으면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한다는 거죠. 1, 2, 4, 5는 뻔한 거고 동그라미 3번 국세 들어간 회사 30만 이상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가 있죠. 양괄 2번 그러니까 지정 요청 보면요. 시장 표시요. 시장 괄호 넘어서 군수 표시요. 군수 또는 구청장 표시요. 구청장 괄호 넘어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후 시도지사에게 표시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요청 표시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쪽 와서요. 양괄호 3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말이 좀 뭐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복잡하고요. 뭐 양괄호 3번요. 그러니까 비행 두 줄로 쓰시죠. 두 줄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비행정청에는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제한한다고요. 관청의 가장 말단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관청에 이것저것 제끼고 제일 꼭대기요. 가장 말단요. 말단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공기업 민간은 관청의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구 1번 그러니까 제한 부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원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표시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X요. 뒤에 거 싹 X요. 시군가 관청 바깥에서 시군구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방구 1번 제한 본문 시작하는 국가 또는 국가 지방 조합을 제외한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조합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조합을 제외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공기업 민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이건 뭐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은 뭐예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 중에서 지정과 요청을 하는 거지 제한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한을 받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쓸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귀찮으시면 쓰시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을 하고 제한을 받는 사람이지 지가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한할 수 없고 조합 아까 썼었죠. 그러니까 조합은 언제 설립한다고요? 구역 지정 후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 지정 후 설립하게 되니까 구역 지정 전에는 만들어져 있지가 않은 거죠.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없죠.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태어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만 이상하게 쏘는 겁니다. 그냥 지정구역 총괄 제안이면 된 거죠. 이렇게 되고요.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과후 2번. 그러니까 둘 이상 구역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역을 지는 경우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표시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걸리는데 많이 걸린 쪽에다 제안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얘기 그렇고요. 그다음에요. 방과후 3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고 써져 있는데 민간 표시요. 민간 지정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하려면 재산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꼭지에 넘어서요. 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민간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야 된다. 장난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동의자 수 선정형.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 표시요. 공유. 그러니까 공유 위에다가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혼자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인 거죠. 2명 이상 쓰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숫자를 쓰자고요. 공유 위에다가 480명 쓰시고요. 그러니까 인천 어디에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8평짜리 땅에 8평이면 얼마요? 5, 5, 25라고요. 5m, 5m. 예, 몇 명 들어갔었다고요? 480명 공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소유자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아파트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냥 뭐 중개업자들 장난, 그러니까 뭐 이게 머리 잘 굴린 거죠.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소유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다. 소유에 뭐가 있고요?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있죠. 그리고 공동 소유에 뭐가 있고요? 합유, 공유, 총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자도 뭐예요? 소유의 한 형태이죠.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480명 들어갔어요. 요만한 요 5m, 5m 여기에 480명이요. 들어가서 서요. 못 쓰죠. 발가락 넣어요? 못 넣죠. 발톱 깎아서 던져놓고 나도 땅 주인. 그러니까 480대 줘요?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게 인천 용현동의 그러니까 용현동 하객동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를 지금 여기를 지금 누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때만 해도요. 한국화약그룹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 영어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화약그룹이 있었죠. 한국화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한화요. 한화생명 뭐 금융 쪽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한국화약그룹이었어요. 근데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왜요? 외국에 나갔더니 그러니까 외국에 여기서 나가면서 소개를 할 거잖아요.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코리안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받은 애들이요. 물팍을 딱 굽는 거죠. 이런 애들은 뿜기도 하고요. 한국 폭파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한 애도 참 뛰어난 애고요. 외국 나가는 직원들한테 영어 봉함을 파준 그 직원도 뛰어난 애죠.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뭐예요? 한국 폭파그룹이라고요. 그래서요. 터질 일 있으세요? 어디 깨드릴까? 폭파시켜드릴까? 뭐 그런 용역업체로 이제 알고, 그러니까 테러 단체로 알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름만 한국화약으로 이제 한화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이제 거기에서 저쪽 그 월미도 아래요. 송도 아래 그쪽에 연수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화약 공장이 그런 이제 외곽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8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 법으로는 소유자에게는 그러니까 소유자 1인에게는 아파트 한 채 이상을 준다라고 돼 있었어요. 480명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이죠. 소유자니까 아파트 몇 채 내놓으라고요? 480채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25제곱미터에 아파트 480대 주면서 사업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아무튼 폴짝폴짝 뛰어. 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하나그룹이잖아요. 그 하얀 그 트렌치코트 입고 다니는 하얀 머플러한 아저씨요. 그러니까 아들 어디 가서 술 먹다 한번 맞고 왔어요. 이런 동네 애들 싹 불러갖고 거의 그냥 북창동 그냥 작사를 내버려. 한번 그런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요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이걸 싹 폭파시켜버려. 폭파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팍 뿌른 거죠.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끼워 넣은 게 동그라미 1번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480명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땡땡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대표 지상권자 1명 표시요.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로 볼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480명 4,800명 들어가라고요. 몇 표요? 한 표. 몇 채요? 한 표니까 나중에 몇 채를 주겠다고요?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다음은 집합구분법에 따른 구분 표시요. 구분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는 각각 표시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법에서 구분해서 소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한 덩어리 땅에 아파트 올라서 있고 1,000명 있으면 몇 표요? 1,000표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하게 돼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후에 표시요. 공람공고일 후에 공람공고일 그 위에다가 공개 쓰시고요. 어디다 뭘 한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공개 오픈 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발표가 났는데 그 뒤에 와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투기꾼들 배불려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개된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불안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 몇이요? 증가하게 된 경우 땡땡 공람공고일 전의 몇이요?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수가 산입하지 말 것. 이런 뭐 게으른 투기꾼들 배불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그러니까 제한되기 전에 몇이요? 제한되기 전에 제한되기 그 앞에다가 접수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3번, 4번은 국어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국어가 아니고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에 아니면 그냥 그 접수 앞에다 가면 행정청에까지 쓸까요? 행정청에 접수 전에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죠. 좋은 일 한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 표시요.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땡땡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할 것.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이 제한된 표시요. 제한된 후부터 표시요. 후부터 그러니까 뭐 제한된이 무슨 뜻이고요? 접수 관청의 서류가 접수됐다고요. 접수된 후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땡땡 기존 표시요.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민간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야 된다가 있고 다음에 쪽수 동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관청에 들어갔습니다. 개똥이 걸 나중에 소똥이가 샀다고요. 땅을 나중에 샀죠. 근데 개똥이가 동의를 했고 그 서류가 지금 관청에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땅을 소똥이가 샀다고요. 소똥이가 어이 도지사 일로 와. 내 도장 새로 받아가야지. 사업이 돼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관청 서류가 들어간 때 그때 있던 서류요. 그때 명단이요. 그 다음에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뺀 사람은 빼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표현만 어색할 뿐인 거죠. 그래서요. 지정구역 종각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개발계획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 뭐 절차, 개발계획 내용을 보고 절차로 가도록 하시죠. 개발계획 내용이 그러니까 197쪽입니다. 두 장 앞에서요. 앞으로 와서요. 197쪽에 그러니까 네모 5번 개발계획 수립 내용 개발계획 크게 표시하시고요. 개발계획에다가 그러니까 1번 숫자 1 위치 쓰시고요.
메모 5번 개발계획. 개발계획 그 위에다가 큰 숫자 1 위치.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3부터 16 그렇죠. 13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표시요. 포함시킬 수 있다. 얘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스의 동그란 작은 1번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및 면적.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에 대한 사항.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그 다음에 728인데요. 그 아래다가요. 넘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점점 11 쓰시고 6부터 11 다 묶고 어떤 신도시 그러니까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다. 뭐 그런 이제 큰 그림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갖고 뭐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먼저 다음 쪽 가시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4번 그러니까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표시요. 토지 등 그 구역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다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표시요. 세부 목록.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다 정해놔야 돈 주고 살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정해놓고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물건도 정해놓지 않고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쪽 첫 번째 계획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요. 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지난번에 그 절차를 이제 여기 개발계획 절차 요거는 남아 있고 요건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지난 순환에 전체 이 개발사업 전체 절차를 195쪽 194쪽 그 언저리에 썼었죠. 예, 그쪽에 이제 다음 내용을 메모하고 가도록 하시죠. 이게 너무 커져 있으니까, 뭐 그래도 그냥 여기다 쓰죠. 자, 계획 3개를 세우고 합니다. 195쪽 제일 위에요.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죄송합니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커서요. 좀 이따 쓸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땅 삐뚤삐뚤 하고요. 그 다음에 A 소유자, B 소유자 있겠죠.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냅니다.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한 30가지 항목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진다고요? 개발 구역, 개발 사업을 할 구역, 개발 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시행자도 있었죠. 그러면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위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신장로 선 긋고 그 다음에 반듯반듯하게 땅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관청에 도장을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죠. 수용 때는 이제 돈 주고 뺏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환지 때에는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바꿔주는 게 환지이죠. 그러세요. A에게, 이쪽, 1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 B에게 4블럭에 15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 당연히 뭐라고 할 거고요? 환지 계획이라고 하겠죠. 환지 계획 역시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계획으로 뭘 결정한다고요? 위치를 결정하는데 그 첫 번째 계획,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공부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다이어트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정비 사업 관리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개발 계획인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이대로는 이제 책 순서대로 가면서 요거 하나를 보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